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저 어제 현재 상황이면 22년도 감안하면 상당히 장이 빠질 것이다. 각방꿀 나오면서 체력 좋네요. 뜨거운 것 같아요. 체력 좋아요. 네. 지금 확실히 작년하고 틀립니다. 이 정도 악재가 나오면 떨어지고 못 올랐는데 이제는 치고 올려요. 네. 외국인 없이도 올렸습니다. 오늘은. 네. 참 이게 종목 선정 잘해야 되는 장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 자체는 큰 변동성이 없잖아요. 지금 100포인트 안에서 지금 한 달도 넘었어. 그렇죠. 0.3% 오늘 코스피가 올랐는데 네. 종목별로는 난리 났지. 급등락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맞아요. 이렇게 이제 시장이 좀 횡보해주면 사실 아웃퍼폼하기는 굉장히 좀 수월한 달이잖아요. 이제 언더퍼폼하기도 수월하지. 그럴 수도 있죠. 잘못 엮이면 폭락 맞으면 죽는 거예요. 뭐 그럴 수는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종목별로 굉장히 핫했던 이제 2차 전지가 오늘 또 추가로 좀 핫했어요. 대단합니다. 코스닥이 오늘 1.4%나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0.3%밖에 안 올랐는데 이것도 2차 전지가 많은 기여를 했던 것 같고요. 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무섭습니다. 계속 호재가 터져서. 네. 네, 오늘 개인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 각각 1,000억 정도씩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500억 매도하고 코스닥에서 600억 정도 순매수했는데요. 네. 외국인이 사실 오전에는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하다가 네. 오후 들어서 점점 이렇게 매도로 전환하더니 코스피가 상승폭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장중에는 뭐 1% 넘게 올랐었는데 외국인 스크 좀 따라갔던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후 들어서 계속 순매수를 확대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600억 순매수로 끝났고 코스닥도 강세폭을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거의 이 상승폭은 외국인 움직임 따라서 결정이 되는 이런 장이 뭐 계속 오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셀업체 사던 업체 외국인들이 이제 양극재 쪽으로 계속 매수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약간 속임이 있는 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선물 다 끝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많이 들어왔는데 그에 따라서 기관의 매수가 있었잖아요.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로 추정되는 매수가 상당히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언제든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면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로 출회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감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막판에 바뀌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동시효과 때 기준으로 봤던 수급 말씀드린 건데 또 종가 기준으로 또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별로 보통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잘 바뀌진 않지만 네. 원달러 환율이 1,322원 어제랑 좀 비슷한 수준, 높은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국고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이 10년물이 15bp 올랐고요. 한국 3년물이 11bp 올랐습니다. 왜지? 와, 이렇게 한국 거는 잘 안 봐가지고 한국 국고채 금리 별로 미안합니다만 잘 안 봤는데 이건 뭐지? 큰 폭이네요. 굉장히 큰 폭의 변화인데 그거 치고는 사실 오늘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와, 이거 채권 시장 난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10pp면 거의 난리라고 봐도 되지. 뭐 10년물이 15bp 올랐으니까 뭐 난리인가요? 주식시장은 오늘 뭐 그냥 평온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썼는데 그동안에 미국 금리 오른 건 이제 반영하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이 확 먼저 치고 올라갔는데 우리는 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동결 결정 나오니까 그때부터 환율이 조금 오르더니 이제 금리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요건 이제 조금 주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약간은 이제 변동성이 생긴 거네요. 국내 금융시장에서. 오늘 업종별로는 그래도 증시가 반등하니까 증권업종이 1.6% 상승하면서 업종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업종이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금융업종이 3위 기록을 했는데 1% 정도 올랐는데요. 카카오뱅크가 한 4.7% 올랐고 뭐 은행주들도 한 1%대 정도 내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AK홀딩스, 메리츠금융, 한국금융지주, 카카오페이 정도가 한 3-4%대씩 상승을 했고요. 요즘에 건설주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락률 1위가 건설주였습니다. 52주 신저가 찍는 거 나왔더라. 그런 게 이제 나올만해요. 너무 지금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심 간다 이제. 52주 신저가 나왔으니까. 오늘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DL건설, DLENC 다 1에서 3%씩 하락을 했고요. 미분양 수치가 발표가 됐잖아요. 1월 달에 7만 5천 호 나와서 전 달에 6만 8천 호였는데 한 10% 정도 또 늘었어요. 여기 뭐 어디까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빈집이 많다는데 왜 내 집은 없어? 거의 다 이제 지방 쪽에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빈집이 지방이야? 지방 쪽에 많아요. 지방을 가야 되는 거구나. 서울 미분양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대구 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대구에 이제 인천이랑 대구 쪽이 좀 많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대구 뭔데? 그리고 의료정밀 섹터가 두 번째 하락률 2위 기록을 했습니다. SD바이오센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2.7% 하락하면서 6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 중입니다. 얘는 이제 실적 지하실 뚫고 가고 있어요. 실적을 턴시키지 못하면은 상당히 어렵겠네. 그렇죠. 플러스 실적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겠네. 피크아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M&A를 잘해야 돼. 이제는 그렇죠? 뭔가 보여줘야죠. 똘똘한 자기네가 이제 업종에서 똘똘한 회사들 잘할 수 있는데 돈 좀 대주면 잘할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한 M&A를 잘하면 회사가 이제 제2의 붐업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했을려나? 네. 그렇죠.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미래 그게- 실적을 담보할 만한 일. 그게 결국 DNA예요. 회사의 DNA.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런 회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동안 계속 오래된 업력에서 유유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유유 자금을 계속 이거를 추가적인 현금으로 창출해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알을 까느냐, 돈을 가지고 돈을 또 벌 수 있느냐. 이 능력이 그 회사의 DNA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몇 개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 쪽으로. 네. 네. 그리고 철강 섹터가 오늘 세 번째 하락률 기록했는데 어제 그 급등해서 세아 베스틸 지주 100% 자회사인 세아 창원 특수강에서 스페이스X의 특수학금 납품 추진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예. 뭐 상한가도 가고 막 다 세아 관련된 그룹 급등하고 이랬는데 오늘 거꾸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세아 베스틸 지주, 세아 특수강, 세아 홀딩스가 다 5% 내외로 하락을 했고요. 다른 철강주들도 한 2, 3%씩은 전부 다 하락한 것 같아요. 그동안 워낙 좋았습니다. 철강 주식들이. 네. 네. 소리 소문 없이 아주 많이 올랐어요. 네. 요즘 이렇게 뉴스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사실 종목 장세에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걱정도 되긴 하는데. 네. 네. 그리고 오늘 LNF가 공시가 됐는데요. 이제 테슬라의 하이니켈 양극재 3조 8,300억 정도 규모로 계약 체결 공시를 했습니다. 24년 초부터 25년 말까지 2년 동안 납품하는 계약이고요. 공시 직후에 LNF가 갑자기 빵 떴습니다. 17% 급등을 했다가 상승폭을 좀 많이 축소해서 마감을 했고요. 추가로 이제 테슬라가 독일 공장에서 예정보다 뭐 3주 앞당겨서 주 4,000대씩 생산한다. 이런 소식에 테슬라가 어제 급등한 것도 오늘 2차전지 전반적인 네. 상승에 영향을 줬고요. 그렇죠. 3월 1일에 이제 테슬라가 투자자의 날 행사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뭐 반값 테슬라, 요 모델 2 네. 요거 관련된 발표도 시장이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나오면은 인도량 증가가 엄청나게 될 수 있죠. 나오는 순간부터는. 네. 왜냐면은 무조건 보조금 받을 거고, 그다음에 진짜 그 소위 말하는 소형차. 네. 그러면 대중화의 그 어떤 기틀을 사실 모델 3로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모델 3로.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거면 이제 해외 쪽에서도 판매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LFP 모델을 잘만 만들면 이게 조금 조금 뭐라 그럴까? 선진국 외에도 팔 수도 있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뭐 유럽 같은 데도 많이 팔 수 있을 거고. 예. 25,000대짜리 나오면 시장 독식하는 거 아닌가요? 가능성 있죠. 네, 가능성 있습니다.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제가 왜 LFP를 말씀드렸냐면 기존 배터리로 25,000 만들기 좀 힘들 거예요. 3천만 원짜리 차잖아요. 네, 힘들어요. 힘들고 근데 LFP는 지금 킬로와트당 얼마더라?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 맞나? 80만 원일 거예요. 가격이 엄청나.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0kW짜리를 해도 1,000만 원이 안 넘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100kW를 달아도 1,000만 원이 안 넘으면 이거는 뭔가 되지. 왜냐면 그 외의 비용은 사실은 배에 조금 더 들 거니까. 그러면 1,000만 원 안짝으로 하고 그러면 2,000만 원. 저 가격이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이거는 끊임없이 나오는데 잊을만하면 나오는데 정부에서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유치를 좀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오늘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LNF도 많이 올랐지만 그 동화기업 첨보, SKC, LG엔솔, 삼성 SDI 다 골고루 오늘 좀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SM 요 인수전 때문에 하이브하고 카카오하고 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하이브에서 이 SM이 예전에 2월 16일 날그 장내 매수로 한 800억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장내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하이브가 SM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거 어디선가 우리가 얘기했는데 연합인포에서 얘기했나 여기서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는데 그때도 얘기했죠. 여기서도 얘기했고. 예, IBK 증권 네, 그렇죠. 계정으로 들어왔다. IBK는 원래 매수 상위로 올라오는 증권사가 아닌데 너무 독특하다. 그렇죠. IBK 지점 판교 지점인데 네. 거기 판교에 카카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카카오의 뭐 매수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우호 지분이나 네. 네, 그리고 판교 지점에서 매수된 수량이 당일 전체 거래량이 한 16% 수준이고 이게 딱 공개 매수가가 12만 원인데 그 밑으로 안 내려가게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했다.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했다라고 이제 하이브에서 금감원에 조사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날 딱 이 13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해서 네. 하이브가 좀 많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화나죠. 네. 네. 네, 그리고 공개 매수는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3시 반까지 마감됐는데 이 공개 매수 뭐 중간부터 거의 끝까지 12만 원 이내로 떨어진 적이 없어가지고 아마 좀 많이 응한 쪽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요. 뭐 회자가 된 게 카카오가 14만 원까지 베팅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그런 보도. 네, 애널리스트의 그 회자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 리포트 상으로 최대 14만 원 그러니까.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 이런 추정.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돌면 어떤 주주가 이거 12만 원에 팔아야지 이런 마음이 어떻게 들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시가도 12만 원 이상이니까 장외로 팔죠. 누가 이거 해가지고 양도세까지 낼 사람이 없겠죠. 네. 그래서 뭐 정상적이라면 아무도 응하지 않았을 걸로 추정은 됩니다. 근데 저기 바보가 아니고선 카카오가 저렇게 판교 지점에서 자기 계정으로 주식을 샀을까?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하이브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거다. 주가를 일부러 높게 해서 아무도 공개 매수 응하지 않게 하려고 한 거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을 경우로 좀 대비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그 SM 지분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돈이 엄청 많다. 몇 조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 제가 갑자기 공개 매수 공시를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건 앞에 공개 매수가 끝나야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예 지분이 없는 사람은 그거를 할 수가 없대요. 네. 근데 그 최소 지분 조건이 있나 봐요. 뭐 3%인지 뭐 5%인지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정 규모가 있으면 공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아마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만약에 근데 카카오가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게 나는 왜 그걸 말이 안 된다고 보냐면 만약에 이게 공개 매수가 매수한 게 적발이 될 경우에는 경영권에 대한 그 경영권 이슈가 반드시 생기는 거잖아요. 경영권 인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전략적 제휴를 위한 그 9% 오케이를 받은 거잖아. 네. 그러면 그 전략적 매수가 어디 가고 경영권 지배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전략적 제휴가 아니다라는 게 그 법원에서 그 받아들여지면 9% 날리는 거거든. 싼 값에 9만 원에 잡은 9%가. 그래서 그거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그 계정으로는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우군을 통해서 지분을 당연하지. 수도 만약에 있겠죠. 했다면 네. 당연히 누가 봐도 카카오 측이겠지. 공개 매수 그걸로 못하게 추정이 하고. 되죠 그렇게. 예. 근데 카카오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카카오하고 친한 애들. 코코아 이런 거. 네, 어쨌든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너무 뜨겁고 어떻게 될까 이 시나리오 연구에 다들 한창이라서 좀 핫합니다. 네. 네, 오늘도 SM이 6%나 올랐어요. 또 오후 1시 정도 되니까 갑자기 막 급등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2만 원하고 거래를 키워놔야 되거든. 공개 매수가하고. 그래 아무도 공개 매수 안 하지. 근데 뭐 이미 안 하죠. 12만 원. 아니 넘어가도. 12만 원 깔짝하면 떨어질까봐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가격을 확 벌려놔야 돼. 아예 의지를 꺾어버리는. 의지를 꺾어버려야 돼. 확 벌려놔 버려야 돼. 네. 근데 또 공교롭게도 1시 근처에서 또 기사가 나왔는데 뭐 별 내용은 없더라고요. 새롭게 알려지는 소식은 없는데 그 문구 중에 뭐 카카오가 경영권 분쟁에 공식 참전했다. 막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 일부러 보낼 수 그런 있지.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약간 추측성, 시장에 영향을 끼치려고 의도하는 이런 보도가 요즘에 너무 난무해서 주변에 기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이게 조금 우리하고 상관없는 문제이긴 거다. 합니다. 우리하고 네.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야. 네. 근데 실제 읽어보면 별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카카오의 공식 발표도 아니고. 네.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피 터지는 저희가 이제 개싸움이라고 표현됐는데 주주들은 좋네. 주주는 부럽다. 근데 이게 만약에 카카오의 우군도 아니고 카카오도 만약에 장내 매수한 게 아니라면 뭐 아니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거 우리가 한 거 아닌데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말 없잖아요. 근데 하면 안 되지. 하면은 그 9% 날린다니까. 그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안 했는데라고 얘기하면 가처분 판결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진짜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할 장 끝나고 하면 되지. 장 끝나고. 저희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미
그 IBK 통해서 800억 들어간 거는 옛날이잖아요. 네. 몇 주 됐잖아요. 한 주인가 2주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거 아니라고 할 수는 있는데 아직 그런 언급이 없었다는 거죠. 아유 아니라고 하면은 가격 떨어지잖아. 못하지. 이렇게 여러 경우의 수가 너무 얽혀서 못하지. 왜냐하면은 그 긴 것처럼 보이면서 우리는 아니어야 되는 거야. 긴 것처럼 보면서 우리는 아니야. 네. 뭐 결국 뭐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첨예하게 계속 갈등하고 있고 오늘 의료기기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일단 루트로닉이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206억 나왔고요. 네. 이게 전년 대비해서 130%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잘할 수 있는 업이 이 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컨센서스가 150억인데 네. 한 50억 정도 더 잘 나와서 오늘 급등을 했고요. 해외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루트로닉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들 그리고 뭐 네, 다 라면이나 좋아요. 이런 다 것들 수출 데이터는 어차피 그 31일까지 데이터는 1일에 바로 공개가 되잖아요. 네. 네, 10일까지 데이터도 11일에 공개되고 20일까지 데이터도 21일에 공개가 되니까 요거 트래킹하면은 실적은 뭐 어느 정도는 다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할 수 있어. 왜냐면은 그 피부 뭐 이런 미용 플러스 엔지니어링이잖아. 근데 이 엔지니어링이 완전히 무슨 반도체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 전배로 갔잖아. 몸소 체험하려고. 그 회사가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날라갔죠. 예. 안 샀는데. 안 안 사셨어요? 샀었으니까 날라가지. 사실 조금 샀다가 샘플만 샀다가 예. 막 사고 있네 올라가서 열받아가지고 그냥 또 성질 들어와가지고 팔아버렸잖아. 더 날라. 그래서 올라갔네요. 더 날라가. 와 진짜 이렇다니까 인생이 이렇게 꼬여요. 뭐 근데 내 점까지 뺀데 내 생돈 주고 나 진짜. 일부러 뺀 거 아니에요? 투자에 도움 약간 받으려고. 아니 그날 너무 아팠어 근데. 아 별로였어요. 점을 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아씨 이렇게 아픈가? 막 그리고 애매한 거야. 그리고 사막이 하나는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씨 너무 기대가 높았던 거지. 근데 그 정도만 해도 해외에선 팔리는 거지. 나 진짜. 아니 근데 거기서 회사에서 선전해 분명히 그랬거든. 우리의 이 레이저판은 초단파이기 때문에 안 아프다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진짜 안 아픈 거 같은데 아팠어. 아팠다. 막 고기 타는 냄새 나고 막 아프더라고요. 뭐 의사의 실수일 수도 있죠. 그런가 잘못 갔나? 잘못 네. 아니야 나 병원도 추천받아서 갔단 말이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열받아 씨. 어쨌든 회사의 주가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신작 기대감에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3월 21일 날 MMORPG 신작 아키에이지 월을 출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거 PC하고 모바일 게임인데 개발자가 옛날에 뭐 리니지 개발자 송재경 대표라고 하면서 좀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게임주가 이렇게 신작 발표를 한다고 해서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케이스가 장 좋을 때 말고는 좀 없거든요. 신작 발표하면 빠지죠. 그리고 발표하기 전 오르다가. 그렇죠. 발표하겠다라고 언급해서 올랐나 봐요.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 오르고 발표하면 끝나죠. 게임즈 투심이 그 위메이드가 이 위믹스를 코인원에 재상장했잖아요. 그 이후로 조금 투심이 좀 회복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3일절에도 일본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여행주, 항공주 오늘 다시 또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 거군요. 네. 네, 뭐 일본 여객 수를 보면은 22년도 10월 달부터 이제 오픈한 이후로 12만 3천 명, 11월에 31만 명, 12월에 45만 명, 올해 1월에 56만 명. 네, 굉장히 빠르게 급증을 하고 있고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38%는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3일절에도 일본행 항공권은 거의 매진. 네, 그렇지. 저는 근데 이거보다 더 지금 기대가 되는 게 중국 사람이 얼마나 들어올까? 우리나라요? 난 그게 더 기대가 돼. 아마 명동에 나가면 한국 사람 없을 수도 있어. 한국 사람 3분의 1, 중국 사람 3분의 2. 왜냐면 해외 사람들이 가고 싶은 도시로 서울을 자꾸 찍잖아요. 중국 사람은 뭐 아니겠어? 제가 보기에는 19년 이상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후반기로 가면 그런 느낌 들어요. 그냥 필이야 필 내 느낌. 많이 올 것 같아. 그 한창 중국이 다시 이제 뭐 그 리오프닝 한다라는 거는 이미 예고를 계속했기 때문에 실제로 오픈하고 나서는 좀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어제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리오프닝이. 근데 실제로 이제 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면 다시 또 재반등도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뭐 카지노나 이런 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 애들이 19년 이상 숫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연말쯤에. 처음에는 안 들어오겠지. 처음에는 미정미정 할 거예요. 한 3, 4월 달은. 근데 이제 갑자기 이것처럼 막 늘어나는 속도 확 이렇게 가서
뭐 비행기를 증편한다는 등 뭐 이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면 뭐 다시 반응이 좀 뜨겁겠죠. 그렇죠. 저는 그게 올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휴일입니다. 네. 네, 3일절이고 목요일 날 저희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